여기서 손대면 끝이다. 가족까지 위험해진다. 그런데 이대로 두면 안 된다. 1457년 영월, 단종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시신조차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저걸 거두면 우리도 죽는다. 그때 한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영월의 호장, 엄흥도. 그는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 시대에는 애도조차 정치가 됩니다. 시신을 거두는 손은 마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장례는 기억을 남긴다는 선언이 됩니다. 그날 밤 엄흥도는 세상을 바꿀 힘은 없었지만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람으로 남겼습니다. 오늘은 왕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엄흥도. 역사책은 보통 이렇게 시작하죠. 누가 이겼는가? 누가 왕이 되었는가? 하지만 엄흥도는 다릅니다. 그는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한 사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흥도에 대한 기록은 짧습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어떤 성격이었는지, 누구에게 배웠는지 그런 건 잘 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기록이 짧은데도 딱 하나의 장면이 사명합니다. 1457년 영월, 단종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시신조차 건드리지 못했어요. 저걸 거두면 우리도 죽는다. 그때 한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엄흥도였습니다. 그는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 한 줄, 딱 이 한 줄이 엄흥도를 지탱합니다. 짧지만 그 한 줄에는 목숨을 건 결단이 들어 있습니다. 엄흥도는 중앙의 높은 대신이 아니었어요. 그는 영월의 호장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역 공무원이었죠. 호장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마을 일을 실제로 굴리는 사람입니다. 누가 굶고 있나? 누가 아픈가? 누가 억울한 일을 당했나? 이런 민원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자리, 그게 호장입니다. 이런 자리에 오래 있으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눈치가 빨라져요. 말수가 줄어들고요. 대신 표정을 읽고 분위기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습관이 생깁니다. 내가 모른 척하면 누군가는 더 아프다. 저는 엄흥도를 완벽한 영웅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차가워요. 엄흥도는 오히려 현실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난 끝이야. 가족들도 위험해져. 근데 이대로 둘 순 없잖아. 현실을 아는 사람이 그래도 움직인다는 건요, 멋있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는 뜻이니까요. 엄흥도가 단종을 처음 마주했을 때 그는 왕보다 먼저 사람을 봤을지 모릅니다. 왕관이 아니라 너무 어린 얼굴, 영군이 아니라 너무 이른 외로움, 그리고 주변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 아, 이 아이가 혼자네. 여기서부터 시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엄흥도가 왜 그렇게까지 위험한 선택을 해야 했는지 그 답은 단종과 세조가 만든 공기 속에 있으니까요. 단종과 세조 이야기 길게 하지 않을게요. 오늘 주인공은 엄흥도니까요. 그래도 이것만은 알아야 합니다. 엄흥도가 숨쉬던 영월의 공기가 어땠는지를요. 단종은 너무 어렸습니다. 12살에 왕이 됐어요. 어린 왕이 즉위 하면 나라가 바로 무너질까요? 아니에요. 조선 같은 나라는 대신들이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굴러갑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누가 진짜 힘을 주느냐, 이게 권력 게임이 됩니다. 왕이 어리다는 건요, 왕의 자리가 비었다는 뜻이 아니라 왕의 자리를 둘러싼 해석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좀 더 기다려야 해. 아니야. 지금 정리해야 해. 이 갈림길에서 등장하는 사람,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입니다. 세조가 한 말은 간단했어요. 나라가 흔들리면 안 된다. 중심이 필요하다. 지금은 결단할 때다. 설득력 있죠? 당시에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할 건 말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단종에게 어떻게 왔는가? 정치는 칼로 사람을 쓰러뜨리기 전에요. 먼저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단종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말을 나눌 사람이 줄어들고요. 마음을 기댈 사람이 없어지고요. 보호막이 얇아집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왕의 손이 닿는 범위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단종은 왕위에서 물러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태조는 왕이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다.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칼보다 무서운 게 가능성입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원래 왕은 저쪽이었잖아.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 지금은 비정상이야. 단종은 이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남은 정통성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상징이 되는 순간요. 그 사람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슬픈 건 이겁니다. 단종이 뭘 잘못해서 위험해진 게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사육신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사육신은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간 사건, 가능성이 소문에서 행동으로 바뀌는 순간, 권력은 그걸 더 이상 가능성으로 두지 않습니다. 증거로 만들고, 죄로 만들고, 처벌로 만듭니다. 사육신 사건 이후 공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요, 단종이 불쌍하다는 마음조차 조심해야 하는 세상이 됐어요. 왜냐고요? 마음은 언젠가 말이 되고, 말은 언젠가 편이 되고, 편은 언젠가 행동이 된다고 믿는 시대니까요. 이 변화가 영월을 바꿉니다. 영월은 수도가 아니에요. 그냥 시골 고을이죠. 그런데 단종이 거기 있다는 이유 하나로요. 고을 전체가 조심해야 하는 곳이 됩니다. 영월 사람들은 이제 두 겹으로 살아야 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속으로는 모두가 같은 걸 알고 있는 얼굴로. 저 아이가 왕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근데 그걸 아는 티 내면 우리도 위험해. 이게 그 시대의 공기였습니다. 이 공기는 사람을 바꿉니다. 원래 따뜻한 사람도 차갑게 만들고, 원래 눈물 많은 사람도 마른 얼굴로 만들고, 원래 말 많은 사람도 입을 닫게 만듭니다. 유배가 뭔지 아세요? 단순히 어딘가로 보내는 처벌이 아닙니다. 사람을 중심해서 멀어지게 하고요. 만남을 끊고요. 목소리를 가늘게 만들어서요. 스스로 사라지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죠. 유배는 완전한 고립을 만들지 못해요. 왜냐고요? 사람의 마음은 담을 넘어가니까. 저 아이가 불쌍하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도울 수는 없어도 잊지는 못하겠다. 이 마음이요. 권력에게는 다른 이름으로 번역됩니다. 불씨. 작아 보이지만 바람만 나면 커지는 것. 그래서 체제는 그 불씨를 두려워합니다. 어문도 같은 사람은 더 괴로웠을 겁니다. 왕을 되돌릴 힘은 없는데, 왕이었던 사람이 눈앞에 있으니까. 정치를 바꿀 힘은 없는데, 정치가 한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매일 보니까. 어문도에게 중요한 건 정통성 논쟁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문도에게 더 크게 다가온 건 이런 거였을 겁니다. 밥은 먹고 있나? 밤에 잠은 자나? 아픈 데는 없나? 사람답게 살고 있나? 그런데 세상이 차가워질수록요. 이런 평범한 걱정조차 위험해집니다. 가까이 하면 의심받고, 말을 섞으면 표적이 되고, 미로하면 편이 됩니다. 이때부터요. 침묵은 조용함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 됩니다. 눈물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됩니다. 마음은 마음으로만 남을 수 없어 스스로 어이어야 합니다. 이게 정치가 마음을 얼린다는 뜻입니다.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공포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종은 죽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또 모양이 바뀝니다. 살아있는 단종이 불씨였다면요. 죽은 단종은 뭐가 될까요? 죽은 단종은 끝이 될 수도 있고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끝이 되려면 아무도 기억하면 안 돼요. 시작이 되려면 누군가가 기억을 남겨야 해요. 그래서 죽음 이후가 더 무서워집니다. 누가 시신을 거두느냐? 단순한 장례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기억을 남기느냐에 문제가 되는 거죠. 대부분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너무 자연스러웠죠. 그 시대에는 살아야 하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엄흥도가 등장합니다. 엄흥도는 큰 혁명을 꿈꾼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는 그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마지막만큼은 사람답게 보내야 한다. 하지만 그 마지막 예의가요, 그 시대에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치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의 언어로 엄흥도가 왜 그 위험을 알면서도 움직였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엄흥도를 완벽한 영웅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했죠. 그의 따뜻함은 완벽함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요. 흔들림 속에서 꺼내든 선택에서 나온 거니까요. 그날 밤의 엄흥도는 무서웠을 겁니다. 머리로는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여기서 손대면 끝이다. 내가 나서면 가족까지 위험해진다. 나는 세상을 바꿀 힘이 없다. 맞는 말이에요. 전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가끔 사람에게는 이런 순간이 옵니다. 논리보다 먼저 올라오는 마음을 만나는 순간.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그게 대의였는지, 의리였는지, 충절이었는지 단어는 나중에 붙여도 돼요. 그보다 먼저였던 건 아마 이거였을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떠나야 한다. 엄흥도가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를 치른 이유, 거창해서가 아니에요.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는요, 매도조차 정치가 됩니다. 누군가를 슬퍼하는 감정이 편으로 읽혀요. 시신을 거두는 손은 마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고요. 장례는 기억을 남긴다는 선언이 되고요. 울음은 숨기지 못했다는 표식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침묵했어요. 그 침묵은 차가움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엄흥도는 그 생존의 논리를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너무 잘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가 움직였다는 건 더 무겁습니다. 엄흥도에게는 두려움보다 더 무거운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으로 떠나지 못하는 것, 죽음 이후에조차 사건으로만 남아 지워지는 것. 엄흥도의 선택은 체제를 무너뜨리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대신요, 체제가 한 사람을 사건으로만 남기려 할 때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람으로 남기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거창한 말로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한 걸음, 짧은 망설임, 그리고 결국 손을 뻗는 순간. 엄흥도의 용기는요, 두려움이 없어서 생긴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데도 움직였기 때문에 남습니다. 그가 지키려 한 건 왕권이 아니었을지 몰라요. 마지막의 예의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사람을 떠나보내는 최소한의 예의. 엄흥도가 그날 밤에 한 일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절반만 보는 겁니다. 사실 더 길고 더 무서운 건요,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그 시대에서 장매를 치렀다는 건요, 단지 장례를 치렀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읽힐 수 있었어요. 너는 그 마음을 숨기지 못했구나. 표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흥도는 그 이후로 더 조심해야 했을 거예요. 큰 소리로 자신을 설명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랑할 수도 없고요. 변명할 수도 없고요.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저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게 엄흥도의 용기가 가진 두 번째 얼굴이에요. 용기는 할 때만 용기가 아니에요. 하고 난 뒤에도 조용히 견뎌내는 것까지 포함하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엄흥도에게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그리고 시간이 엄흥도를 어떻게 다시 불러내는지, 거기서 이 이야기가 더 따뜻해집니다. 엄흥도의 이야기가 오래 남는 이유, 그 결단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이후의 시간이요, 더 길고 더 조용했을 가능성이 커요. 엄흥도는 그 일을 했다고 크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야 했을지 몰라요. 그 시대에는 기억이 위험했으니까요. 기억은 말이 되고 말은 편이 되고 편은 죄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엄흥도의 선택은요, 그 시대에 즉시 칭찬받을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즉시 칭찬받았다면요, 그 시대가 이미 발라졌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조선은 그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흥도의 이름은요,
오랫동안 조용히 남았을 가능성이 커요. 누군가는 기억했겠지만요. 모두가 말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 기억은 입이 아니라 가슴으로만 전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공기가 서서히 바뀝니다. 권력이 완전히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의 선택은 정말 죄였나? 아니면 우리가 지켜야 할 기준이었나? 이 질문이 커질수록요. 조선은 충과 절이라는 단어를 다시 꺼내듭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요. 단종과 사육신의 이야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바로 이때 어몽도 같은 사람의 의미가 갑자기 선명해집니다. 사육신의 이야기는 보통 목숨 건 결단으로 기억되죠. 하지만 어몽도의 이야기는 그와 달라요. 사육신이 되돌리려는 결단이었다면요. 어몽도는 마지막을 지키려는 결단이었습니다. 싸움의 결단이 아니라 예의의 결단이었죠. 사회가 시간이 지나 조금씩 성숙해질수록요. 사람들은 뒤늦게 이런 걸 알아차려요. 큰 결단은 눈에 띄지만요. 작은 예의는 눈에 잘 안 띈다는 것. 하지만 어떤 시대에는요. 그 작은 예의가 오히려 더 귀하다는 것. 그래서 어몽도의 이름도 다시 불립니다. 처음엔 후손의 등용 같은 이야기로 시작되고요. 그 다음엔 사당에 모셔지는 이야기로 이어지고요. 마침내는 관직을 추증하고 시호를 내리는 이야기로까지 흘러갑니다. 여기서 연도를 잠깐만 볼게요. 매우라는 게 아니라요. 이 늦은 인정이 얼마나 늦게 왔는지 느끼기 위해서예요. 1726년 공조 참의로 추증, 1833년 공조 판서로 다시 높여 추증, 1876년 충의공이라는 시호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 숫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이야기들이 말해주는 감정입니다. 그때는 말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흘러서야 우리는 그 마음을 인정할 수 있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사람답다고 느껴져요. 인간 사회는요. 늘 즉시 정의롭지 못하고요. 즉시 따뜻하지도 못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가끔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때 너무 차가웠다. 그래도 누군가는 따뜻했다. 그 따뜻함을 이제라도 잊지 말자. 어몽도에 대한 사후평가는요. 어몽도 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이라기보다 우리 사회가 뒤늦게 내민 사과와 비슷합니다. 그때 네가 지킨 건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은요. 어몽도는 훌륭한 인물이다. 같은 결론으로 끝내고 싶지 않아요. 대신 여러분 마음에 작은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세상이 차가워지는 순간 우리는 무엇으로 따뜻함을 지킬 수 있을까? 어몽도가 우리에게 남긴 건 정답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큰 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태도. 세상을 다 바꾸지 못해도 지킬 수 있는 태도. 누군가의 마지막 앞에서 최소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태도. 어몽도는 역사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요. 역사가 한 사람을 지워버리려 할 때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람으로 남겨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요.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을 지금 우리의 마음 안에 조용히 하나 심어두고 싶어서입니다. 역사는 결국 사람의 마음으로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어몽도는 역사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한 사람을 사건으로만 지우려 할 때 끝까지 사람으로 남겨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차가워지는 순간에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따뜻함이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에서 조용히 하나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